다음 5번 비밀의 수발입니다. 저기 우측에 나오는 보안 업무 규정 시행규칙. 자, 보안 업무 규정까지 알면 되고 시행규칙이나 몇 조 필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비밀의 수발. 자, 비밀 수발이 뭐죠? 주고받는 걸 얘기하죠. 자, 생산했는 부서가 있으면 사용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수발, 주고받는 게 필요합니다. 자, 비밀 주고받을 때 그 비밀을 최대한 체크하세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요. 자, 밑에 보면 전신, 전화, 통신 수단에 의해서 평문 수발은 금지입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비화기라고 있거든요. 송화기 있죠? 이렇게 전화대기 얘기할 때 여기에 달려있는 거 이거 송화기인데 송화기에다가 비화기를 끼워서 통화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평문으로 그냥 아무 조치 없이 그 비밀을 주고받을 수는 없어요. 자, 영수증 볼까요? 1급, 2급 비밀은 자, 주고받을 때 반드시 영수증을 씁니다. 영수증. 자, 누구한테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다. 영수증을 쓰게 돼 있어요. 자, 영수증은 그죠? 7급자의 직접 접촉이 할 때는 직접 교부하고, 안 그러면 보통 발송 문서에 의해서 발송할 때는 앞에 그 봉투에 산입해서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다시 영수증을 그 접수하면 쓰고 돌려서 또 반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비밀 수발 방식이네요. 방금 평문으로 전화 수발은 안 된다 했죠? 자, 어떤 게 있습니까? 자, 1급과 암호자재는 암호화해서 전신으로 수발 또는 직접 접촉 수발 요것만 됩니다. 그죠? 자, 암호화 체크하고 암호화해서 전신 수발 직접 접촉만 가능하고. 자, 그럼 뭐 등기번호 이런 거 안 된다 이거죠. 자, 두 번째 봅니다. 암호화해서 전신으로 수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전신은 그 정보 나오기 전에 하는 건데 뭐 모스보 있죠?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접 접촉에 의한 수발이 있고요. 각급 기관의 문서 수발 개통에 의한 수발. 자,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국정원 지부에서 국정원 본부로 매일 그죠? 문서를 주고 받는 사람이 2명씩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직접 접촉 문서 수발이 돼요. 자, 그리고 별로 안 중요한 거 있죠? 별로 안 중요한 것은 등기 우편에 의한 수발도 하고 있습니다. 등기 우편 수발. 자, 등기라고 웃지만은 근데 일반인들은 등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게 일반인의 관심을 무관심한 대로 그냥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등기 우편 수발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밑에 봅니다. 비밀 수발할 때 봉투로 포장할 경우 근데 상급 비밀을 등기로 발송할 때는 이중 봉투 사용하죠. 자, 원래 봉투에다가 그 밖에 1호 봉투라는 큰 봉투를 넣습니다. 원래 편지 봉투 크기 여기에 다 들어가는데 그죠? 자, 비밀을 등기로 볼 때는 이걸 다시 큰 서류 봉투에 넣어서 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서 봅니다. 비밀 수발 개통에 종사하는 인원은 2급 이상의 자로 하나입니다. 자, 2급 이상 비밀 취급인가? 자, 비밀을 만질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비밀 이거 수발 개통에 종사하다 보면 거의가 2급, 3급이기 때문에 1급은 좀 기회가 없고요. 2급, 3급이기 때문에 요거 다루는 인원은 2급 이상 허가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동일기간 내 있죠? 자, 우리 국정원 안에서 문서를 주고받을 때 또는 알릴 때는 국정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비밀의 복제, 복사. 자, 비밀을 복사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좀 문제성이 있으니까 아주 예민하겠죠. 자, 비밀의 일부 전부를 모필입니다. 손으로 뺏깁니다. 손으로 써서 손으로 글을 써서 뺏기는 것을 모필, 타자, 인쇄, 조각, 녹음, 촬영, 인화, 확대 등 비밀의 원형의 재현이 가능한 경우에 자,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비밀인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1급 비밀은 허가를 얻었을 때 할 수 있고
2급, 3급 비밀은요, 이건 발행자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당 등급의 비밀 취급받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2급 취급인가 받아버리면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모필, 타자, 인쇄, 조각 등등이 가능하다. 자, 암호와 음호자재는 무슨 일을 대더라도 복제, 복사가 안 됩니다. 암호와 음호. 자, 암호는 뭐죠? 암호와 음호는 공통적인 게 우리 유사시 대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암호와 음호를 새로 만들어서 교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죠? 암호와 음호는 이것은 절대 복사가 안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밑에 칸에 봅니다.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했을 때는, 그죠? 그 원본과 똑같이 비밀 등급을 명시하고 4번 번호, 4번 1, 4번 2, 4번 번호를 부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때 예고문입니다. 비밀은 예고문이 있는데요. 그 예고문이 뭐냐면 언제 재분류한다 또는 언제 파기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재분류 구분이 파기로 되어 있을 때 원본 파기보다 당겨서 파기할 수도 있다. 이거 뭐 중요한 게 아까 비밀의 일부 전부를 이거 모필, 타자, 인쇄 등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 2, 3급 구분하면 되고 암호, 음호는 복제, 복사 안 된다.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7번 비밀의 보관 및 파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행 중 비밀관리기록부 이런 거 나옵니다. 먼저 여행 중에 비밀 보관을 보면요. 자,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여행하는 자는 비밀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경찰서나 해외 공간 있죠. 대사관, 총영사관에 위탁 보관할 수 있고, 자, 만약에 위탁을 부탁받은 사람은 보관해야 됩니다. 도와줘야 된다. 이런 소리가 되죠. 그 다음에 비밀관리기록부입니다. 자, 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에 대한 변동사항 있죠. 언제 누가 열람했고, 언제 재분류 예정이고, 아니면 언제 파기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비밀관리기록부입니다. 자, 비밀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명 달아놓은 겁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 점에 봅니다. 1급 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 비치, 암호, 음호자재는 암호기록부의 관리. 자, 밑에 봅니다. 비밀관리기록부와 암호자재기록부는 모든 비밀과 암호에 대한 책임사항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야 됩니다. 알았죠? 자, 비밀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언제 누가 열람했는가 그것까지 자세하게 적혀 있어야 되는 것이 비밀관리기록부와 암호자재기록부가 됩니다. 비밀의 원본 보관입니다. 자, 비밀의 원본은 그 예고문에 의해서 파기해야 될 경우에도 발행자는 직권으로 계속 보관하도록 지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파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발행자 최초 그 비밀을 생산해 놓은 사람은 그걸 계속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록은 돼야 되겠죠. 파기 안 하고 계속 보관한다고 기록은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파기 봅니다. 자, 파기 어떻게 합니까? 소각, 용해, 불에 태웁니다. 불에 태우는 분쇄기 분쇄하는 방법으로 완전히 소멸을 시켜야 됩니다. 그냥 그죠? 반쭉 찢어서 버리고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분쇄기 내서 분쇄했을 때는 그 분쇄했는 종이를 태우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관 기준이에요. 자, 여기서 보관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보관 기준이 가장 중요해요. 자, 별 2개 해놓으세요. 비밀은 일반 문서 자재와 혼합 보관 안 됩니다. 두 번째, 1급 비밀은 반드시 근거입니다. 자, 반드시 체크하세요. 1급 비밀은 가급적 근거가 아니라 반드시 근거. 그리고 2급, 3급하고 섞어서 보관 안 됩니다. 1급 비밀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이것은 섞어서 보관 안 되고 따로 반드시 근거 보관. 근데 2, 3급은 조금 중요성이 떨어지죠. 2급, 3급 비밀은 근거나 철제 상자나 안전용기에 보관하고 이 보관 책임자가 2급일 때는
동일 용기에 혼합 보관됩니다. 자, 1급 비밀은 상관없습니다. 알았죠? 해당이 없어요. 자, 1급 비밀 취급받은 사람은 1급과 2급을 혼합 보관할 수 있다. 절대 안 됩니다. 1급은 1급만 따로 반드시 근거가 되고 2급, 3급은 근거, 철제, 상자, 안전 용기도 되고 또는 2급 취급받았을 때 2급, 3급을 혼합 보관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보관 용기 외부에 비밀 써놓을 필요 없다 이거죠. 자, 써놓으면 보고 싶겠죠?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표시를 해놓지 않습니다. 자, 보관 책임자 볼까요? 보관 책임자의 업무, 임무에 있어요. 자, 비밀은 최선의 상태로 보관합니다. 만약에 철제 상자나 따로 용기가 있다면 그 환기가 잘 되게 해서 비밀이 그저 종이 지가 깔아먹든 이런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손괴 방지를 위한 감독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비밀 관리 기록부를 비치하고 관련된 서류 있죠. 누가 비밀을 빌려갔다가 갖고 왔는가, 누가 열람했는가, 요 기록을 확인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요것만 잘해도 우리가 비밀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첩 수단이 돼요. 자, 넘어가서 6장의 실전 예상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정보 보고서의 종류로만 짝지어진 것은, 자, 견문 보고서, 정보 판단서, 정책 보고서죠. 자, 실무 보고서 틀렸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답은 3번입니다. 2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자, 지장이죠. 지장. 단절, 지장, 손해 아닙니까? 단절, 지장, 손해, 특별히 보호죠. 단절, 지장, 손해, 특별히 보호. 이것은 1, 2, 3 대외비가 됩니다. 1, 2, 3 대외비. 아까 얘기했듯이 비밀의 구분에는 보안 업무 규정 대통령령에는 요거까지만 정해져 있어요. 보안 업무 규정에는 1, 2, 3 요것만 정해져 있고 대외비는 자체 판단에 의해서 비밀에 준해서 보호하는 것이지 이것이 비밀은 아닙니다. 자, 보안 업무 규정에는 1, 2, 3급만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지장 나왔죠? 2급 비밀입니다. 지장 나왔기 때문에 2급 비밀이에요. 답은 2번입니다. 3번. 정보 보고서 작성 원칙이 아닌 것은 정확성, 적시성, 필요성, 간결성, 완전성 이렇게죠. 자, 완전성만 하나 더 쓰이면 되겠습니다. 근데 수인 가능성 틀렸죠. 4번 틀렸어요. 수인 가능성 뭐냐면요. 자, 상대방이 받아들일 가능성 이런 뜻입니다. 수인은 참고 받아들인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받아들일 가능성 이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적시, 정확, 간결, 필요, 완전 이렇게 알면 돼요. 답은 4번 틀렸습니다. 4번. 다음 중 정보 보고서의 원칙과 용어 해설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1번 적시성이죠. 가장 필요하는 시기. 2번 정확성은 자, 정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진실인지 추측인지 안 그러면 그냥 얘기인지. 완전성은 형식과 내용이 완전하게 들어맞아야 되겠습니다.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죠. 자, 필요성 보겠습니다. 필요성은 내용이 필요하고 가치가 있어야죠. 자, 내용보다는 가치가 있는 거 틀립니다. 뭡니까? 내용이 필요하고 가치가 있어야죠. 저 4번은 틀렸어요. 내용보다가 아니라 내용도 중요하고 가치도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4번 틀렸습니다. 둘 다 중요하지 가치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4번 틀렸어요. 내용도 중요하고 가치도 중요하고. 5번 간결성입니다. 자, 내용을 치장하기보다는 미사어구나 이런 걸 자꾸 주장적으로 하기보다는 요약 간결해서
누구나 보고 아 이렇구나 바로 알 수 있도록 간결하게 작성이 돼야 되겠어요. 자, 5가지 원칙을 맞는데 틀린 것은 내용 틀렸어요. 4번의 필요성에 내용과 같이 둘 다 중요가 돼요. 답은 4번. 5번 다음 중 비밀에 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1급 비밀 단절, 그죠? 2급 지장, 3급 손해죠. 자, 1급 비밀 보겠습니다.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 유발. 자, 이번에 국가의 방위계획, 정보활동, 국가방위상 필요 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을 때, 자, 1급 비밀이고요. 자, 2급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막대한 지장이 되고요. 넘어가서, 자, 3급 비밀은 손해라고 했죠. 자,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고, 자, 5번의 대외비는요, 대외비는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상황.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비밀과 별도 보관이 아니고요. 비밀에 준한다고 해서 준하여 보관이 되지 별도란 말은 틀렸습니다. 했죠? 자, 규정할 때 보안 업무 규정에는 1, 2, 3급 되어 있지만 자, 대비는 보관할 때는 비밀에 준해서 비밀과 같이 같은 대우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비는 상급 비밀하고 똑같이 그 대우로 보관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 틀렸습니다. 6번 1급 비밀과 암호 취급권자 아닌 사람은 여기 보면은 저 뭐 대통령, 국무총리 이렇게 나오는데 저 있죠. 3번에 청회장이죠. 뭡니까? 경찰청장은 2급, 3급입니다. 여기서 검찰총장만 1급이 되고요. 경찰총장은 2급이에요. 3번에 중앙행정기관 청회장 그러면 2급 아니면 3급이 됩니다. 다음 3번입니다. 여기서 청장 중에 청단위 기관장 중에 검찰총장만 1급이고 나머지죠. 전부 2급, 3급입니다. 경찰청장도 2급, 3급 인가권자가 돼요. 3번은 틀렸습니다. 3번은 한 명 빼고 전부 다 청장들이 2급, 3급이죠. 검찰총장만 1급이고 나머지 청장은 전부 다 2급 또는 3급이 돼요. 답은 3번입니다. 7번 비밀의 취급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비밀 취급 인가 받은 자가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업무 범위 내. 당연하죠. 이건 자기 업무 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2번 비밀 취급 비인가자가 비밀을 입수했을 때 자 비밀 확인. 자 비인가자 자기 없는 사람이 입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거 삭제. 비밀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요거 삭제입니다. 뭡니까? 지체 없이 취급받은 자에게 갖다 줘야 됩니다. 인도하여야 한다죠. 다시 2번에 비밀 취급을 받지 않은 사람 비밀 취급 비인가자가 비밀 입수 뭐 주었거나 책상에 있는 걸 봤을 때 요때는 그죠? 지체 없이 인가받은 자에게 갖다 줘야 됩니다. 이것은 지체 없이 갖다 줘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뭐 24시간 많이 나올 겁니다. 틀렸죠? 지체 없이 또는 즉시가 됩니다. 지체 없이 또는 즉시 갖다 줘야 되겠죠. 상대방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내가 확인할 필요 없이 갖다 주면 됩니다. 3번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해당 등급의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자에 대해서 인가해야죠. 자, 항상 취급하는 자에서 인가하는 거지 어쩌다가 한번 비밀 만지는 사람에 대해서 인가할 필요 없어. 그 사람이 열람만 하면 되는 거, 그죠? 항상 사무적 취급, 이거는 보안 책임자를 얘기합니다. 각 부서의 보안 책임자에 한해서 취급을 인가해야 되겠습니다. 4번, 자, 신원조사 하죠? 신원조사에서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는 인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비밀 취급이 없는 부서로 발령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신규 채용할 때 알았어야 되는데 신규 채용이 계획사가 아닌 경우에 민감한 부서에 비밀 취급 부서에 근무할 때는 비밀을 취급하지 않는 부서로 인사이동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5번 비밀 취급 인가가 있었다가 없어진 사람 있죠. 이 사람은 그 직책으로부터 해임돼야 됩니다. 비밀 취급 인가 자격이 없는데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 다른 부서로 보내야 된다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 돼요. 틀린 것은 2번 확인이 아니라 지체 없이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음에 8번입니다. 비밀 분류의 원칙으로 짝지어진 것은 첫 번째 뭐였죠? 독립분류. 두 번째 과도 과소 분류 금지. 세 번째 외국 국제기구 비밀 존중. 이렇게 되죠. 그러면 보니까 국제기구 비밀 존중, 리얼의 외국 비밀, 요거는 한 세트인데 떨어뜨려놨네요. 그래도 맞습니다. 독립분류 맞죠? 그런데 과소분류, 이것도 뭐 떼놓은 건 좋은데 과도와 과소를 떼놓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금지란 말이 없죠. 틀렸죠. 만약에 과소분류 금지 그러면 맞지만은 그냥 과소분류 이건 뭐 어쨌단 말입니까? 이건 아무 말도 안 되죠. 이것은 틀렸고 기억, 니은, 리얼 이렇게 됩니다. 답은 4번이에요. 여기서 빠졌는 거 과도, 과소분류 금지가 나왔네 했죠. 과도, 과소분류 금지. 금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소분류 금지만 나왔는데 그냥 과소분류 그랬기 때문에 틀리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빠진 것은 과도, 과소분류 금지 원칙이죠. 요거 나면 꼭 알아야 될 게 최저 등급 분류입니다. 최저 등급 분류. 최저 등급 분류가 되겠어요. 요거 꼭 알아야 됩니다. 과도, 과소 분류 금지에 최저 등급으로 분류한다. 이것은 꼭 알아야 돼요. 답은 4번입니다. 9번 다음 비밀의 분류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밀 취급 인가 받은 자는 인가받은 비밀 그 이하 등급 비밀 분류권 가지죠. 이건 뭡니까? 만약에 2급 받아버리면 2급하고 3급을 취급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하가 돼야 되겠죠? 2급 받았는데 1급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2급 받았으니까 3급을 만진다. 4번에 비밀을 생산, 관리하는 자는 분류, 재분류의 책임이 있습니다. 2번 틀렸네요. 요거 많이 나오는데, 비밀 생산 관리 자체가 여기서 그 비밀 취급 인가 결정권자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분류, 재분류 책임이 되는 겁니다. 2번 틀렸어요. 책임 있다. 3번 동등 이상의 비밀 취급 인가 받은 자로 직속 상급에 있는 자는 하위에 있는 자가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과장도 2급. 밑에 팀장도 2급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꼭 과장이 분류 안 해도 팀장이 분류하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둘이가 같은 등급 받았을 때 꼭 그죠? 원래 상위 책임자가 해야 되는데 같은 등급 받았을 때 밑에 있는 쫄병이 분류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4번 분류된 비밀에는 보호기간을 명시한 예고문을 꼭 기재해야 됩니다. 예고문에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상급 비밀 2014년 12월 31일 파기. 이게 예고문이에요. 예고문을 꼭 기재해야 돼요. 5번 비밀은 아까 줄 거라겠죠? 내용과 가치에 따라 분류하고 다른 비밀과 관련해서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책임이 있습니다. 10번 다음 중 비밀의 표지에 대한 세부 규정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문서의 표기에서 비밀 문서는 전후면 최고 앞에 뒤에 있는 면과 각 장의 상하단 아래 위에 중앙에 등급을 표지해야 됩니다.
2번 문서의 표기에서 비밀 등급 색깔이 뭐죠? 적색.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다른 거 어려워서 잘 안 나오고요. 요 색깔 적색으로 비밀 등급이 확 찍혀야 됩니다. 2급, 3급 이렇게. 3번 자 등급이 다른 1, 2,3급짜리 문서를 하나로 편찬할 때 어떻게 합니까? 1급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3번은 등급을 달리하는 문서 1, 2, 3급 문서가 있는데 하나로 편찬할 때 묶어버릴 때 편찬은 묶는 겁니다. 그때는 최고 등급 1급으로 분류하면 돼요. 4번 자 한 통으로 된 필름은 봉투나 용기에 넣어서 비밀 표시하면 되고 5번 자 인화되었죠. 필름에서 인화가 된 사진은 매 장의 상하단과 뒷면 중앙에 등급 표시하면 됩니다. 자 사진은 앞뒤로 아래 위로 등급이 안 찍히면요 뒷면에 찍으면 돼요. 뒷면에. 알았죠? 틀린 것은 2번 비밀 표시 색깔 적색입니다. 적색. 다른 건 그죠? 어려워서 좀 나올 저게 가능성이 별로 적지만은 주동성도 없고 근데 여기 2번에 적색으로 등급 표시한다. 이거는 나올 가능성 상당히 많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정보 배포의 원칙이 아닌 것은 자 아까 중요하다고 했는 거 필요성과 적당성이 이해가 돼야 되고 여기서는 정확성이 틀렸죠. 대신에 보안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4번 정확성 대신에 보안성. 자 먼저 필요성 보면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 필요성은 필요로 하는 사람. 적시성은 적합한 시기죠. 타이밍이 되고 계속성은 자 이미 배포된 정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새롭게 생성된 정보는 따라서 배포를 해줘야 된다. 계속성이고요. 보안성은 뭡니까? 보안대책. 자 누설을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적당성은 필요로 하는 양만큼 되겠죠. 자 아까 필요성은 필요로 하는 사람 적당성은 필요로 하는 양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꼭 구분해야 됩니다. 필요성과 적당성 나오면 거의 다 틀리는데 필요성은 필요로 하는 사람, 적당성은 필요로 하는 양만큼 이렇게 돼요. 답은 4번 틀렸습니다. 정확성 대신에 보안성 들어가면 됩니다. 12번 정보 배포의 원칙이 잘못 연결된 것은 1번 보안성이죠. 자, 배포할 때 누설 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다. 필요성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알려야 하는 원칙이죠. 자, 필요성은 알아야 할 필요 같은 말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알려야 하고 3번의 적시성이죠. 자, 필요로 하는 시기에 타이밍을 받아야 되고 4번의 계속성 원칙인데 자 이것은 그죠? 가도 가소 분류는 아까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내용이고 그죠? 가도 가소 분류는 비밀 분리 원칙 아닙니까? 이거 전 상관없고 계속성의 원칙은 자 일단 배포된 정보에 관련해서 후속 정보는 계속 전달해 줘야 한다는 게 계속성의 원칙입니다. 자 계속 전달해 줘야 한다 이런 뜻이고요. 4번 틀렸어요. 5번 적당성의 원칙이죠. 자, 적당한 양만큼 특히 2번과 5번 꼭 구별해야 됩니다. 2번 필요성의 원칙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5번 적당성은 필요한 양만큼 꼭 구분해야 돼요. 그거 나오면 아주 많이 헷갈릴 거예요. 원래 시험에는 필요성 원칙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4번의 계속성 틀렸어요. 답은 4번. 13번 다음 비밀의 수발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자 1급 2급일 때 영수증이죠. 자 1급 2급 비밀의 수발 주고받을 때 영수증 사용합니다. 1번 틀렸네요. 좀 쉽다 그죠? 2번 비밀 수발할 때 주고받을 때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냥 무관심하게 해서는 안 되고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3번 비밀은 전신, 전화 등에서 평문 수발 안 됩니다. 암호로 수발 주고받아야지
평문으로 수발돼서는 안 돼요. 4번의 비밀은 도난, 화재,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는 시설에 보관되어야 되죠. 아예 보면은 우리 사무실 가보면요.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아예 구분을 해놔서 비밀을 만지는 사람은 못 들어오도록 아예 해놨습니다. 5번의 분류 비밀은 예고문을 기재해요. 자, 보호기간 명시란 말은 뭐냐면은 없애는 기간 명시가 됩니다. 반대로 보호기간 끝나면 파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파기 기간도 나와 있는 게 예고문이 되죠. 틀린 것은 1번에 1급, 2급일 때 영수증 사용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비밀의 수발 방식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비밀 주고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뜻입니다. 1번 비밀 수발 시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발해야 되고요. 2번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해서 수발을 해야 되고요. 3번 각급 기관의 문서 수발 계통에 수발이 됩니다. 자, 근데 최고 믿을 만한 것은 직접 접촉이 되겠죠. 근데 시공간적으로 이게 접촉의 때가 맞지 않으니까 할 수 없는 거지. 가급적 직접 접촉이 귀찮더라도 맞습니다. 4번에 별로 안 중요한 것은 등기 우편으로 수발합니다. 등기. 자, 일반인들 설마 비밀이 등기로 날아간다 생각 못하죠. 자, 그 허점을 노리는 건데 대신에 1급 비밀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자, 5번에 1급과 암호는 문서로 수발. 자, 이거 암호자재는 그죠? 1급과 암호자재는 전신으로 수발합니다. 전신. 암호화해서 전신, 모습으로 수발하지 그냥 일반 문서로 수발하지는 않습니다. 5번 틀렸네요. 문서 수발이 아니라 전신 수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15. 비밀의 복제, 복사의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비밀의 일부 전부를 모필, 자 뺏겼습니다. 타자, 인쇄, 조각, 녹음, 촬영, 인화, 확대. 자, 비밀의 오형제에는 1급 비밀일 때 허가 받아야 할 수 있어요. 허가 안 받으면 못합니다. 2번, 암호 의무자재는, 자, 항상 시험이 요거 나오죠? 허가 얻었을 때 할 수 있다는데, 암호 의무자재는 허가 얻어도 할 수 없어요. 무조건 할 수 없습니다. 암호 의무자재, 자, 유사시 전쟁 발발 시에 대비해서 매월 1회 생산해서 배포되는 게 있어요. 암호 의무자재는 절대 복제나 복사 불가가 됩니다. 2번 틀렸어요. 주로 틀리기 쉬운 게 허가를 받았을 때 허가가 자체가 안 됩니다. 허가 권한이 없습니다. 3번 비밀을 복제 복사했을 때 자, 사본에도 원본과 동일한 비밀 등급과 예고문이고 사본 번호를 부여해야 하고 원본과 똑같이 취급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4번 예고문의 경우 파기로 되어 있을 때 자, 파기 기간보다 당겨서 파기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비밀은 자, 생산자와 관리자가 있는데 그죠? 자, 비밀은 해당 등급의 취급인가 받은 자로서 업무상 직접 관련 있는 사람은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열람하려면 역시 등급이 있어야 되는 경우죠. 그죠? 답은 2번입니다. 허가 받아도 안 됩니다. 허가 받아도 안 돼요. 16번입니다. 다음 중 비밀의 보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비밀을 휴대에 출장 여행할 때 안전보호에서 경찰서나 대사관에 위탁 보관할 수 있고 자, 위탁받은 경찰서나 대사관은 보관하여야 하겠죠. 그죠? 보안 업무 규정에 보관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싫다. 안 되겠습니다. 2번 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의 보관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을 보관 책임자로 임명해야 되겠죠. 그죠? 3번 암호 의무자재는 암호자재 기록부에 기록해서 관리한다. 4번 보겠습니다. 자, 비밀관리 기록부에는
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있겠죠. 암호자재 기록부가 빠졌네요. 그래서 비밀관리 기록부 플러스 암호자재 기록부입니다. 암호자재 기록부가 따로 있겠죠. 암호자재 기록부 여기에 모든 사항을 기재를 해서 기록 보존돼야 되겠죠. 4번에는 비밀관리 기록부와 암호자재 기록부에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모든 비밀과 암호자재에 대한 보안 책임, 보안관리상이 정확히 기록 보존돼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 틀렸습니다. 4번은 뭐 갖다 가면 틀리겠다. 그죠? 잘 봐야 됩니다. 5번에 이거 정말 당연한 건데 1급 비밀은 반드시 금고 또 무슨 말이 나와도 그죠? 혼합 보관 안 됩니다. 뭐 비밀 취급 인가권자의 허락이 있었다든지 또는 취급하는 사람이 1급 그 취급 인가 받았든지 무슨 말 나오든지 간에 혼합 보관은 될 수가 없어요. 자, 답은 4번입니다. 암호자재 기록부가 따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17번 비밀의 보관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자 1급 비밀은 반드시 금고 혼합 보관 안 되고 2번 자 비밀은 일반 문서 자재와 혼합 보관 안 되겠죠. 자 2급 3급을 조건일 때 섞는 것은 됩니다. 그런데 일반 문서나 자재와 혼합 보관은 안 됩니다. 3번 2급 3급 비밀은 금고나 철제 상자 안전용기 보관 이때 보관 책임자가 높은 등급 받았을 때는 2급 3급 중에 높은 거 받았죠. 동일 용기에 혼합 보관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2급 3급일 때만 해당되는 거고요. 만약에 1급 2급 나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1급은 혼합 보관도 절대 안 되고 보관 책임자가 무슨 등급 받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안전하게 금고 단독 보관 이렇게 되어야 돼요. 4번에 자 보관 지나치게 커서 말거나 뜯을 수 없어가지고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하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뭐 가림막이나 또는 자물쇠 이런 거 해야 되겠어요. 5번 보관용기의 자물쇠 종류 및 사용 방법은 자 책임자 외에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겠죠. 자 이 자체가 보안 방첩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틀린 것은 2번 혼합 보관 안 됩니다. 18번 다음 중 비밀의 보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보관용기 외부에 비밀 써놓으면 안 돼요. 궁금증이 나면 보지 않습니까? 2번 자 보관용기의 자물쇠와 사용 방법은 책임자만 알아야지 다른 사람 알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자물쇠의 종류나 방법을 알았을 때 즉시 변경이고 4번 같은 건 많이 나오죠. 기술이었습니다. 자 1급은 반드시 보관 맞네. 타 비밀과 혼합 보관은 안 됩니다. 한국말 끝까지 잘 읽어봐야 돼요. 우리 객관식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구석구석에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5번 비밀 보관 책임자는 누설, 도난, 분실, 손괴 방지, 감독을 이행해야 합니다. 답은 4번 혼합 보관 안 됩니다. 19번입니다. 보관 책임자의 임무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해야 되겠죠. 자 지가 뜯어먹으면 안 되고 적당하게 환기가 되는 시설에서 보관해야 됩니다. 2번에 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손괴 방지 감독을 해야 되고 3번에 비밀관리 기록부 만들어서 기록을 유지해야 되겠죠. 누가 열람했는가, 누가 만졌는가, 어디 누출 그 밖에 저 비밀 필요해서 갔다 왔다 다 써놔야 되겠습니다. 4번에 비밀 연구 전담인데 이거는 좀 틀렸다 그죠? 비밀 연구는 뭐 비밀 연구는 자체가 틀렸는데 일반 학문 연구는 몰라도 비밀 연구도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5번에 비밀 대출. 자, 누가 필요해서 공적인 사유로 인해서 비밀을 빌려왔다 갖고 왔을 경우 또는 비밀 열람 기록전입니다. 비밀을 공적인 업무로 연락하는 사람. 자, 요게 기록을 철저하게 확인, 유지를 해야 되겠다. 답은 4번입니다. 비밀의 연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비밀 사례 이런 거, 검토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 비밀에 대해서 연구해서 뭐 논문 발표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20번. 다음 중 비밀의 표지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비밀 등급을 달리하는 수개의 문서를 하나로 섞을 편철. 편철 뭡니까? 묶는 것을 얘기하죠. 자, 1, 2, 3급짜리를 하나로 묶을 때 1급으로 합니다. 최고 등급으로 한다. 2번. 자, 필름에서 까서 사진 됐죠? 이러한 사진은 매장에 위와 밑에 등급 표시하는데 안 될 때, 그죠? 뒷장에, 뒷면에 등급을 표시하고 봉투나 용기에 넣어서 보관한다. 3번. 지도, 궤도 차트식으로 되는 거죠. 넘기는 거. 그거 얘기합니다. 지도, 궤도, 기타, 도안. 자, 그리는 모양은 매면 각 장마다 위에 밑에 중앙에 등급 표시하고 적거나 말았을 때도 그 이면에 적절한 부위 표시. 자, 말았을 때, 그죠? 마지막 장에 거기에 테이프 발라서 비밀 등급을 표지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4번. 수사상의 증거물과 같이 원형을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자, 그 자체에 비밀 표시하면 안 되고요. 그 표면에 표기합니다. 표면. 첫 장에. 그 증거물 자체에 표기하면 안 되고요. 그 증거물의 첫 표면에 이제 등급을 표시하게 되죠. 그 자체 틀렸고, 표면입니다. 표면. 표면에 등급 표기. 표면 쓰면 돼요. 자, 그 사물의 표면에 표기합니다. 표면. 최고 밖에 표지하지, 그 자체에 표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5번. 비밀의 파기는 불로 태우든지 분쇄기가 알아서 분쇄했는 종이 역시 소각해야 되겠어요. 답은 4번. 그 자체가 아니라 표면에 표시를 합니다. 됐죠? 답은 4번. 쉬었다 하겠습니다.